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2018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을 받았던 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이 대표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재판에 나와 관련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요청이 사실은 위증교사였고 네. 김 씨가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했으며 덕분에 2020년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이 대표 사이 통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지금 어쨌든 이제 1심의 결론은 무죄로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주된 이유 무엇입니까? 네, 재판부는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어권 내 행사였다. 이렇게 한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요, 김 씨와 이 대표 사이의 통화 녹취록인데 이걸 들어보면 자기가 필요한 증인이 뭔지 말하고 증인의 기억을 확인하는 게 통상적인 증언의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2002년, 그러니까 16년 전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고 변론 여지서를 보낸 게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더 이상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가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나왔는데 위증이 인정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위증 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김 씨는 왜 증언을 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판결문에는 그 동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네. 검찰도 같은 취지에서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 먼저 교사범이 고의를 가지고, 두 번째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는 교사 행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허위 증언을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교사범의 고의에는 김 씨가 위증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겠다는 고의, 그리고 김 씨를 통해 위증의 결과를 실현하겠다는 고의를 합친 말입니다. 재판부는 이 3가지 조건 가운데 이 대표의 고의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예.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증언을 요청한 게 김 씨의 위증의 계기는 맞지만 녹취 내용을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요청한 쪽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고, 또 통화 시점에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을 뿐이지 특정한 발언에 대해서 김 씨가 위증을 하리라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좀 많았죠. 그렇습니다. 당초 유죄 전망이 우세했던 것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에서요. 네.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소명이라는 건 법관이 범죄에 확신을 가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대강의 심증을 가졌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영장심사는 범죄의 유무죄보다는 오히려 신병 구속 조건,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중점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심리를 하기 때문에요.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대화 내용들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을 수가 있고, 반면에 본재판에서는 증거를 세세하게 따진 만큼 양쪽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 항소심으로 가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1심에서 판단한 핵심 증거,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녹취록의 해석이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심은 녹취록의 일부 문구가 위증교사라는 검찰의 주장대로 해석이 되는 동시에 이 대표 측 주장대로 증언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게 우리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의 해석이 주목되고요. 또 검찰은 여러 발언을 들어서 이 대표가 통화 당시에 김 씨의 위증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증교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판결문에선 김 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에
진술서의 작성이나 이 대표의 변호인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가 없었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도 보강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 대표 측은 1심 판결을 기초로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을 뿐이고 김 씨가 허위 진술할 걸로 예견하지 못했다. 이 주장을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